네, 이번 시간에는 경찰관청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은 상하관청 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대등관청 간의 관계가 있어요. 상하관청 간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권한 대리, 그리고 권한 이임이 있고, 그리고 권한 감독도 있죠. 훈련권, 그리고 주관쟁의, 결정권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등 관계 간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가 있죠. 협의, 그리고 응원, 그리고 뭐 위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것은 바로 권한 대리, 권한 이임, 그리고 다음 시간에 훈련권, 또 주관쟁의, 훈련권을 공부하면 주관쟁의는 자동적으로 간단한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에서는 간단하게 구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사관청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권한대리, 2번 권한이임, 3번 훈련권, 4번 행정공무원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놓게 되면은 구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권한 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험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권한 대리는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어요. 여기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집중적으로 더 정리를 할 텐데요. 임의 대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임의로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내가 A 사무에 대해서는 갑을 가장 신뢰합니다. 그럼 갑에게 맡기는 거예요. B 사무에 대해서는 을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럼 B한테 맡기는 거죠. 그 다음 C 사무에 대해서는 병을 신뢰합니다. 그럼 병에게 맡기는 거. 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임의대리라는 것이고요. 법정대리는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사람이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협의의 법정대리가 있고 지정대리가 있어요. 자,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법에 정해진 사람이 대신하는 거죠.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그리고 경찰청장 유고시에는 차장이 대신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에 정해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을 협의의 법정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총리가 지금 부재 중입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총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지정하는 거죠. 당신이 국무총리 직무를 대신하시오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받은 사람이 대신한다. 그게 바로 지정 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A는 피대리 간청이고요. B는 대리기관입니다. 피대리 간청은 권한을 맡기는 쪽이고요. 대리기관은 받아서 대신 행사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뭐냐? 대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대리간청의 보조기관에 속한다. 우리가 보조기관 하면 청장 밑에 누가 있어요? 차장, 국장, 가장, 계장, 팀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장의 보조기관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통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대리간청을 청장이라고 하고 대리기관을 차장이라고 하고 국장이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림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먼저 임의대리. 자, 글자가 보면 하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거든요. 하얀색은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이고 노란색은 법정대리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는 신뢰관계에 의해서 대리관계가 뭐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신뢰관계. 그러니까 청장이 차장을 믿으니까 맡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법적 근거는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왜? 신뢰관계에 의해서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한 일부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습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리고 권한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권한 이전이 안 됩니다.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기고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는 거죠. 맡긴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 권한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법정 대리는 어떻습니까? 법정 대리는 신뢰관계가 아니죠. 법령 규정에 의해서 대리관계가 발생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근거는 필요했습니까? 이거는 법적 근거 필요하지. 왜? 법령 규정에 의해서 대리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권한 일부 전부입니까? 예. 법정 대리는 권한 전부에 대해서 대리가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권한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권한 이전이 안 됩니다. 대리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권한 이전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복대리가 있어요. 자,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인정이 될까요?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인정이 됩니까? 복대리는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면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청장이 차장한테 맡겼어요. 차장한테 대리한 거예요. 이건 가능하잖아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차장이 해야 되는데 차장이 바쁘다고 국장한테 또 맡긴 거예요. 대리잖아. 복대리가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이 차장을 믿고 맡겼지 국장을 믿고 맡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장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장이 바쁘다고 해서 마음대로 국장한테 또 대리케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는 복대리가 되죠. 자,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고 봅시다.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봅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탄핵됐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거예요. 그죠?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대신하잖아요. 대리하잖아요. 그리고 총리는 장관한테 대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복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장은 차장을 지휘 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있죠. 그죠? 당연히 있죠. 차장이 청장의 보조기관인데 당연히 뭡니까? 지휘 감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정 대리는 지휘 감독이 가능합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 대통령으로 보죠.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탄핵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고예요. 청장이 차장을 믿고 맡겼잖아요. 차장이 행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본 거예요. 국민은 누구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차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청장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청장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그 청장이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위법한 행위를 한 차장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차장이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차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청장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명주의가 있습니다. 자, 권한대리는 현명주의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현명주의가 뭐지요? 피대리 간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경찰학교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청장이 축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청장이 바빠서 차장한테 맡기는 겁니다. 차장, 당신이 대신 가서 축사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장이 학교에 가서 축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말을 하죠? 경찰청장 홍길동, 대독, 차장 김길동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대독이라는 말이죠. 청장을 대신해서 차장이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 청장이 축사를 해야 되는데 모두 차장이 대신 와서 축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혁명주의예요. 다시 한 번 더 피대리간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 그게 뭐다? 혁명주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근한 이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임청이라고 하는 것은 근한을 이임하는 기간을 말하고 수임청은 이임을 받아서 행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수임청은 이임청의 뭐가 된다? 하급 간청이 됩니다. 경찰청의 하급 간청은 시도청이고 경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임청은 이임청의 보통 하급 간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권한 자체, 권한 일부만 이임이 가능합니까? 전부 가능합니까? 예, 권한 이임은 권한 일부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법적 근거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당연히 이임은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권한이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임은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거예요. 경찰청장 권한 일부를 시도청장한테 권한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전시키면 더 이상 경찰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시도청장 권한이 될 것이고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시도청장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청장이 차장한테 권한 일부를 이임하면 그 권한 자체는 시도청장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더 이상 청장 권한이 아니고 시도청장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청장이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사를 하는 것이고 법적 책임도 시도청장이 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재임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청장이 시도청장한테 권한을 이임하면 시도청장도 권한 일부를 서장한테 재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지휘감독. 이임청이 수임청을 지휘감독이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원칙은 지휘감독이 가능합니다. 왜냐? 시도청장은 청장 지휘감독 하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장이 시도청장이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의 이임이 가능하겠죠. 그때는 지휘감독하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휘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도청장은 청장 지휘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지휘감독이 가능하고 만약에 청장이 다른 국가기관에 이임을 했다면 다른 국가기관은 청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청장은 다른 국가기관을 지휘감독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피고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시도청장이 되는 겁니다.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청장이 시도청장한테 권한을 이임하면 시도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시도청장 이름으로 행사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시도청장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시도청장이 피고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명주의는 적용이 됩니까? 현명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청장이 경찰청장한테 이임을 받아서 내가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권한이임은 권한 자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시도청장 권한이 되는 겁니다.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면 될 것이지 청장한테 이임을 받아서 행사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한 대리와 권한 이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한 이임은 법적 근거 필요합니까? 권한 이임은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임의 대리는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법정 대리는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권한 일부입니까? 일부는 이렇게 체크하고 전부는 2개 체크할게요. 권한 이임은 권한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 가능하고 임의 대리로 권한 일부고 법정 대리는 권한 전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이임은 지휘감독이 됩니까? 예, 원칙은 지휘감독이 된다.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임의에 대한 지휘감독이 됩니까? 지휘감독이 되지요. 법정 대리는 지휘감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임은 당연히 되지요. 그리고 임의 대리는 복대리가 됩니까? 복대리 안 되지요. 법정 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권한 이전 당연히 되지요. 대리는 권한 이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누구예요? 보통 하급 간청이고 권한 대리는 보통 보조기관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권한이임은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권한 대리는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한이임은 효과기속은 당연히 수임청이고 권한 대리는 피대리 간청이고 책임 기속도 권한이임은 수임청이고 권한 대리는 피대리 간청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표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권한 대리와 권한 이임 문제는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간청의 이임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 사무는요, 권한 이임이 있고 내부 이임이 있어요. 권한 이임은 방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내부 이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싶어요. 내부 이임은 이임 정결이 있고 대결이 있습니다. 자, 이임 정결이고 대결이 있는데요. 내부 이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보세요. 바로 행정간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기관, 하급간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임이 되었다고 해서 수임자가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임간청의 명의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상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임 정결과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텐데 요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 내부 이임이 뭐다. 둘 다 이임이잖아요. 이임이지만 권한 이임은 법적 근거 필요하고 내부 이임은 법적 근거 필요 없고 내부적으로 뭐예요? 청장이 차장한테, 국장한테, 청장이 시도청장한테, 경찰서장한테 내부적으로 권한을 이임하는 거예요. 그게 내부 이임입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임 정결과 대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임 정결. 자, 이임 정결하는 것은 상급 관청이 자기 권한을 누구한테 보조기관에게 예부에 표시함 없이 결재권만 이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요? 상급 관청이 보조기관에게 청장이 차장한테, 국장한테 결재권만 이임하는 것. 그게 이임 정결입니다. 이것도 내부 이임에 속하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장이 차장한테 뭐예요? 결재권을 이임하도록 한 거예요. 청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차장이 대신 결재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대결은 대신 결재하는 겁니다. 원래 청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청장이 결재권자가 지금 휴가, 출장, 사고로 인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누구한테? 보조기관에게. 보조기관이 대신 결재하는 것을 대결이라고 합니다. 청장이 휴가 가서 없으니까 차장이 대신 결재하는 것.
대결입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A 사무가 있고 B 사무가 있어요. A 사무는 청장이 결제를 하게 됩니다. 청장이요. 무조건 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B 사무는 원래 청장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차장 또는 국장에게 결제권을 이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B 사무에 관한 내용은 차장 또는 국장이 최종 결제를 하는 겁니다. A 사무는 최종 결제권자가 청장이고 B 사무는 청장이 이임을 했기 때문에 차장 또는 국장이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A 사무입니다. A 사무니까 뭐예요? 무조건 청장이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장은 차장 자리에 결제할 것이고 국장 자리에 차장 자리에 청장은 청장 자리에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장이 A 사무인데 청장이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를 가면 결제를 뭐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결제합니까? 차장이 대신 결제해야 되겠죠. 가장 가장 자리에 국장 자리에 차장 자리에는 대결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대결 이렇게 표시하고 차장이 청장 대신에 대신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결입니다. 원래 청장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휴가 출장 사유로 인해서 차장이 대신 결제하는 것을 대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B사무입니다. B사무는 청장이 차장 국장한테 결제권을 이임했다 그랬죠. 최종 결제권자가 차장 국장입니다. 자, 그럼 B사무는 최종 결제권자가 만약에 차장이라면 가장은 가장 자리에 국장 자리에 결제를 하고 차장 자리에 뭐예요? 정결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결이라고 적고 차장이 맞다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정결이 뭐예요? 청장으로부터 결제권을 이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임받아서 결제한다 이 말이고 대결은 청장이 없으니까 차장이 대신해서 결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정결과 이임 정결과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경찰관청의 권한 감독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은 감시권, 훈련권, 주관쟁의, 결정권, 인가권, 취소 정지권 이런 것들이 모두 경찰관청의 권한 감독이 되겠는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훈련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훈련과 직무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공부하면서 주관쟁의, 결정권에 대해서 다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처럼 훈련권과 직무 명령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명령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훈련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직무 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직무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령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의 훈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예규, 지시, 일일 명령이 있어요. 자, 협의의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협의의 훈령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는 명령이고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이고 예규는 사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일일 명령은 일일 업무를 하는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종류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 기관을 구속하는 거예요? 개인을 구속하는 거예요? 경찰 기관을 구속하는 거죠. 기관을 구속하는 거예요. 경찰청이 시도 경찰청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시도 경찰청이 경찰서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훈령입니다. 기관을 구속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변경이 되더라도 이 훈령에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명령은 어떻습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을 구속하는 거예요, 기관을 구속하는 거예요? 요거는
경찰 개인을 구속하는 거예요. 개인을 구속하니까 구속원이 변경되면은 직무명령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당연히 미치죠. 그죠? 가장이 수사팀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수사팀원이 다른 경찰서에 가버린 거예요.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직무명령은 효력이 사라진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니까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효력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훈령은 경찰 기관 소관 사무를 구속하고 직무명령은 경찰 직무사항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사생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예인하고 통화를 한다. 그거는 당연히 뭡니까? 상급자로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휴대폰 끄고 일하라. 그렇지만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급자가 오늘 데이트하지 말고 집에 바로 들어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사생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생활에 대해서는 직무명령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훈령이라 하는 것은 직무명령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가진다, 이 말이에요.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명령은 훈령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비교해서 훈련과 직무명령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경찰법의 법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 다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위반하면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 공통점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훈령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이 있고 실질적인 요건이 있어요. 직무명령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훈령에 대한 형식, 실질만 잘 구분하시면 직무명령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형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형식이라 하는 것은 자, 경찰 A가 B한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B는요,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A 상급관청이 나한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권한이 있으면은 뭐예요? 복종하고 권한이 없는 상급관청이면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권한 범위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종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령하면 복종할 필요 없고 그렇지 않으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형식적인 요건이고 실질적인 요건은 명령 내용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형식은 저 상급관청이 나한테 과연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 직무 범위 안에서 명령하는지 안 하는지 또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그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은 네 가지가 있고 실질적인 요건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은 뭐죠? 훈련권이 있는 상급 간청이 발해야 됩니다. 권한이 없는 상급 간청이 발하면 복종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급 간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권한 범위 밖의 내용에 대해서 명령하면 복종할 필요 없고 권한 범위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급관청이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복종을 해야 되고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형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A가 B한테 명령을 했잖아요. 그 명령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 내용이 상위 법규에 저촉되면 안 된다. 공익에 반하면 안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되고 명백해야 된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는 실질적인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특히 주의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일 것 하면 틀립니다. 사항이 아닐 것,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항이 아닐 것.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인 요건은 하급 간청의 심사권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급 간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 간청이 하급 간청에게 명령한다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합니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하급 간청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하급 간청은 이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원칙은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심사권이 인정된다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경간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 정도 여러분 정리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싶어요. 자, 네 가지나 세 가지는 훈령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고요. 8번까지는 4번부터 차이점이고 9번부터 12번까지는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이 뭐예요? 지시가 되겠죠. 장기간 걸쳐서 명령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협의의 훈령이라고 그랬죠. 경찰 사무 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기관을 구속한다 하면 훈령입니까? 직무명령입니까? 훈령이고요. 개인의 직무사항을 구속하는 것은 직무명령입니다. 구속원이 변경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훈령이고 경찰 개인을 구속하는 것은 직무명령이고 구속원이 변경되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무명령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둘 다 경찰법 법원에 속하지 않고 법적 근거 없고 위반하면 징계 사유고 둘 다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은 네 가지고 실질적인 요건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훈련권이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 간청이 바란 것일 것 형식이 됩니다.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실질이죠. 그리고 법정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그걸 구별하라 형식적인 요건이 되겠고 직무상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형식이고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실질이고 하급 간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형식이고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 실질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 9번은 심사권인데 훈령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은 하급 간청의 심사권이 인정이 된다고 했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원칙은 인정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